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금요일 날 오랜만에 강한 어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투심이 안 좋았죠. 온갖 악재, 미국장 아침에 일어나면 막 폭락해 있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엊그제 또 반대 매매성 물량이 또 장중에 계속 출회되는 어떤 현상들이 좀 벌어지면서 이제 뭐 바닥권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구나. 예,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구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이 뭐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개선되는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늘 전체 이제 수급 자체도 쌍거리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어요. 예,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였고, 또 이제 바이오 분야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올해 들어서 워낙 이제 처참하게 이제 빠지긴 했는데, HLB가 어젯밤에 이제 기습적으로 한 언론사에서 간암에 대한 이제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이제 병역 임상을 한 리보세라닙이 간암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통계적 유의성 확보했다. 이런 어떤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항암제 영역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확보해? 네, 처음 본 사례죠, 사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나왔고,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각 언론사별로 쫙쫙 올라오면서 HLB가 이제 또 발표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신뢰도를 가지면서 이제 그 해당 뉴스들을 좀 확인하는 수급들이 점진적으로 붙으면서 이제 오늘 관련 이제 HLB 그룹주들이 이제 상한가 내지는 상한가 근방까지 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센티가 좋아졌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짚어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또 이제 추세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런 모멘텀 일정,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다음 구세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정부 정책도 이제 반도체 상당히 좀 뭔가 나올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미국 삼성전자 공장을 또 방문한다는 그런 어떤 소식들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세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죠.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2% 올랐고, 코스닥도 2% 정도, 그래서 2600포인트 회복했고, 거래대금이 10조 원 수준, 뭐 거래대금이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게, 그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 거래대금이 안 실려버리면 사실 반등의 신호가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오늘은 기관 수급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도 만 계약 넘는 선물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반등 신호로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거래대금도 일부 좀 붙으면서 올려 세우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코스닥 증시도 2%, 거래대금 7.2조, 뭐 엄청 높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붙으면서 상승 종목 수 양시장 모두 압도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구체적으로 보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600억 정도, 기관이 850, 8,50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1,700억, 기관도 1,200억. 선물 쪽에서 어제 이제 한 리포팅에서, 파생 쪽 리포팅에서 그 과매도권에 좀 있는 그 부분도 있다 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11,000계약을 순매수해주는 그런 반전된 흐름을 좀 보여줬네요. 어쨌든 뭐 미국장은 어제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최근에 미국장을 보면요, 치열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매수와 매도의 어떤 치열함이 이제 사실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도 이제 좋게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고 나왔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어떤 물량들은 나오고, 또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을 노리는 어떤 수급들은 들어오고, 밸류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한 것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이 조금 축소되는 측면이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국내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영역이라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미국 시장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6% 상승, 저가는 마이너스 2.2%. 그러면 이제 낙폭 자체가 한 4%잖아요, 지금. 그만큼 장중에 조정을 거치고 있다. 장중 조정. 그래서 종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중 조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 그만큼 이 지점에서는 뭔가 좀
치열한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좀 트리거가 발생되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영역까지 내려온 거죠. 다우하고 S&P는 또 이제 보합 정도. 그래서 어제 미국장은 보합 마감했고 도치 형태죠. 힘의 균형. 오늘 니케이 증시가 장중에 이제 그 나스닥 선물이 이제 강세 1% 넘는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일본 증시도 2.6% 강세, 홍콩도 3.2% 강세.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강세들을 좀 만들었어요. 아시아 증시가. 대만도 1.3% 강세, 상해 증시도 와 최근에 계속 연속해서 강하네요. 1% 정도 강세.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2%, 코스닥도 2.3%. 예, 이렇게 좀 마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어제 참 무섭게 음봉으로 내리꽂혔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되돌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되돌리는 형태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5일선을 돌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괜찮았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식들의 어떤 중심적인 뭐 시총 상위주들, 성장주들 중심의 어떤 강세.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또 2차 전지도 강세였죠. LNF라든지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중심의 강세. 그래서 의미 있는 업종이 또 끌어올려준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괜찮은 모습으로 금요일날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HLB일 수밖에 없죠. 예,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임상 발표를 했는데 25% 상승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시초가 대비해서 좀 꽤나 빠졌죠. 예, 시초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플러스 15% 시작해서요. 플러스 3%까지 밀렸어요. 예, 그만큼 와 이거 뭐 무섭게 내리꽂히면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낮추는 그런 형태가 좀 전개됐었는데 10분봉입니다. 보시면 그 뒤로 이제 이게 대단한 어떤 재료구나 하는 것들이 시장에 조금씩 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 이 두꺼운 어떤 매물대를 흡수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물량을 받아내면서 소화하면서 올려세우고 돌파했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차트의 모습이 좀 됐다. 장중에 소화해버리는 모습이 신규 매수 수급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HLB 생명과학도 상한가 마감. 역시나 시초가 대비 쭉 밀렸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장중에 마무리 짓고 상으로 마무리 짓는 형태. 굉장히 무서운 차트. 굉장히 무서운 어떤 패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HLB가 이제 그룹 형태죠. 그래서 보시면 HLB 제약도 25% 급등을 했고 HLB 글로벌 17%, HLB 테라푸틱스 14%. 근데 이제 뭐 대장주구는 생명과학, HLB 그리고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건 역시나 중장기 입형을 돌파한 HLB 생명과학.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업종에서 센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어떤 시세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뭐 종목들을 좀 체킹을 해보면요. 녹십자 4% 정도 상승했고 제넥신도 오랜만에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4% 정도. 그리고 HK이노인 5%대, SK바이오 팜도 5%대 상승, 매드팩토가 8.5% 상승을 좀 보였네요. 리메드도 4.7% 상승.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 업종 일동제약 8%. 오늘 셀트론 그룹이 이제 어제 실적 쇼크 좀 냈죠. 그 부분이 작용하면서 6% 약세. 좀 아쉽네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떨어졌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이제 4.5% 역시나 쌍끌이 매도죠. 셀트론 제약 외국인 쪽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신저가를 냈습니다. 전 저점대 박스 하단 쪽을 깨고 내려와 버리는 형태로 사실 4파 하락을 좀 보인 좀 특수한 케이스죠. 사실 뭐 확률적으로 따질 때도 1파, 2파, 3파 정도의 어떤 하락에서
멈춤을 하는데, 와, 이렇게 4파까지 빠지는 어떤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예,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좀 드문 케이스의 어떤 패턴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딥노이드라든지 소마젠, 뭐 정밀의료, 유전체 분석, 분자 진단, AI 의료 뭐 이런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 사태에 대해서 이슈를 그냥 중간중간에 종목별로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사실 HLB가 시장에서 좀 신뢰도가 좀 높지는 않은 편이죠. 예. 근데 야, 모두 이제 요 기사도 모두가 의심했지만 HLB 글로벌 간 항암 치료제 극적 성공을 눈앞에 뒀다. 사실 이거 이제 바이오 기업은 데이터로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데이터가 정말 이 이제 유명 학회에서 전체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면서 공개하면서 세계적 권위에 암학회에서 공개하게 되면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좀 M&A 기업이라는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엄청난 성과를 내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부분에 지금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경쟁 제품, 넥사바하고 지금 직접 비교하는 어떤 임상에서 유효성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호재입니다. 예상 못한. 미국 신약 신청 준비 본격화, K바이오의 대세 전환에 어떤 신호탄이 되는가. 결국은 바이오 기업의 이제 추세적인 어떤 전환은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될 때 나타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로는 이제 그 바이오 섹터가 돌아서는 건 어렵죠. 그리고 큰 어떤 기대 가치를 받는 것도 어렵고, 결국은 신약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뭐겠어요? 데이터죠. 삼상에서 통계적 유효성 확보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걸 우리나라 기업은 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뭐 SK 바이오팜이야 넘겼는데, 대기업 계열에. 나머지 이제 항암 쪽에서 넘겨야 되는데 항암 쪽에서는 없었어요, 사실. 뭐 최근에 뭐 희귀병에서 메지온도 못 넘겼고, 근데 이제 HLB가 간암이라는 또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쪽에서 이걸 진짜 전체 공개해서 발표를 한다. 대한민국도 업적을 하나 이루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가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이다. HLB가 2009년 리보세라닙의 최초 투자를 단행한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로써 HLB는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이 임상 3상에서 번번이 고꾸라지는 K바이오의 잔혹사를 끊을 기업으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이제 100% 무증 시행 전 20만원 넘던 주가가 현재 상당 부분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무증을 했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좀 유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일 수도 있고요. 이번 그 통계적 유효성은요, 이 리보세라닙하고 중국의 가장 큰 제약사죠, 항서제약의 칼레립주맙, 이게 이제 면역항암제입니다. 요거하고 병용해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시험 3상을 했고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모두 충족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됐다고 어제 장후 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이 임상 자체는 19년 4월 시작된 이제 임상이고, 한국, 미국, 중국 비롯해서 전 세계 13개국 543명 환자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VFGR2 저해제에서 면역항암제 병용 투여 임상이고, 전체 생존기간 OS 그리고 무진행 생존기간 PFS를 1차 유효성 지표, 뭐 일반적으로 요걸 하죠. 그래서 간암 1차 표준 치료제 이제 뭐 조금 더 살게 만드는 거죠. 직접적인 어떤 치료제, 본질적으로 암을 퇴치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개념인 거죠, 사실. 그래서 간암 1차 표준 치료제인 소라페닙, 이제 넥사바입니다. 소라페닙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전체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서 세계적 권위의 암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기대 가치가 점점 이제 시장에서도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다른 그 임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양낭서망 이런 쪽은 지금 치료제가 없는 부분인데 다음 달 이제 아스코 미국 이제 임상종양학회에서 전체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HLB가 이제 하반기까지 쭉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오 센티에도 상당한 또 좋은 어떤 영향을 좀 행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선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이어지는 또 다른 또 구세주는 결국 레이저 티닙, 폐암 쪽에 대한 신약 치료제 레이저 티닙이죠. 유한양행이 이제 파이프라인이고 얀센의 기술 이전했고 또 이제 공동 그 기술 라이센스 인한 기업이 또 오스코텍이잖아요. 그래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의 모멘텀이 하반기에 이 레이저 티닙에 또 시대가 올 수 있는 또 이제 아스코에서 또 발표되는 병용 임상의 결과가 상당히 또 하반기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HLB의 호재가 유한양행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형태가 가장 베스트하고 또 바이오 센티의 강력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국내에는 이제 승인돼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랭자로 300억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얀센하고 같이 병역 임상하는 부분하고요. 이 부분은 아스코에서 아마 발표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단독 임상 3상도 진행하고 있는데 요 하반기쯤에 아마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교보증권 애널리스트가 랭라자 가치의 이제 레이저 티닙 얘기하는 겁니다. 랭라자 가치의 재평가 시점이 임박했다. 얀센의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보를 위한 병역 투여 임상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아스코에서 업데이트된 이 임상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랭라자 가속 승인 신청 결과도 근시일 내에 공개가 될 것이다. 해서 유한양의 모멘텀도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바이오 역사를 또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라는 걸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죠. 뭐 삼성전자 2.4%, SK 하이닉스도 3.2% 강세를 보였고, 뭐 PSK라든지 뭐 테스나,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테크윙,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강세였어요. 한 3에서 한 5% 정도.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이슈 한번 체크해 보면요.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조만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다음 주가 되는데요. 2박 3일 정도 방한 일정을 잡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고 해요. 요 사진 되게 유명하죠. 웨이퍼 들고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 이제 밸류체인을 확보해야 된다는, 공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이 이제 반도체 공장 만드는 게 확정이 됐고, 또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방문해서 결국은 또 어떤 메시지를 나올 수도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벤트적인 어떤 요소죠. 이벤트 요소이긴 하지만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정책적인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이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약과 어떤 정책, 거기에 있어서 반도체가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반도체 주목한 새 정부 해서 초격차 대책에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초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인재 육성부터 규제 해소,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수위가 이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지원해져가지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도 뭔가 좀 인센티브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고 또 안보 자산이면서 또 한국의 대표하는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증시에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 양도세 그 폐지에서 드러났죠. 그만큼 또 시장을 일으키려면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아마 제공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취약한 경쟁력을 어떻게 타개하기 위한 좀 강력한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게 반도체 업종이 강한 이유로 좀 연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요. 반도체 업종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좋은 어떤 모습이고요. 보다 더 이제 포지션을 좀 둘 부분은 비메모리나 시스템 쪽이죠. 파운드리 쪽하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고요. 오늘 뭐 2차전지도 좋았어요. 삼성 SDI도 뭐 4% 튀었고, 나노신소재가 8%, 굉장히 셌죠. 오늘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었어요. 800억 정도의 어떤 유상증자, 제3자 유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비 투자죠.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또 강력한 모멘텀,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좋은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부분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현대 오토에버도 3% 뛰었고, 캠트로닉스 3%, 만도 4%.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 3%, 기아는 보합이지만 최근에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 현대위아는 6.5% 상승. 그래서 오늘 시장이 참 괜찮았던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기관의 또 동시 순매수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반도체가 좀 굉장히 도드라졌어요, 사실. SK하이닉스가 1000억 넘는 순매수로 이제 1위, 삼성 SDI. 오늘 NC소프트가 실적 발표 나왔죠.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높은 어떤 상승률을 좀 내는 사상 최대 매출. 그래서 리니지 W가 좀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가 5.8% 상승했어요. 와우, 엄청난 상승을 좀 보이는 리포팅이 최근에 좀 나온 것 같고, 흑자전환이네요. 상승할 만하네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각각 상승률이 높았던 것 같고, 2차전지 오늘 좋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HLB가 1위네요. 거의 400억. 그리고 2차전지 LNF, 반도체 심텍,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수급과 함께 상승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8.8%. 오늘 반도체 진짜 셌네요. LX세미콘 4%대 강세. 그렇죠? 뭐 알테오젠 같은 또 바이오 기업들도 바이오니아 7% 상승, 케어젠 8% 상승. 이렇게 좀 오늘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장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한 주 참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죠. 마무리 이제 금요일 날 마무리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됐고, 또 이제 사실 이런 최악의 구간이 우리가 지날 때 가장 괴롭지만, 그 가장 괴로웠던 구간이 사실 바닥을 형성하거나 또 최저 어떤 뭐 단기 바닥이든 이런 현상을 좀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곡소리 나고, 곡소리가 더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시점이 결국은 과거에도 보면 저점대가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한 주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변동성적으로 참 어려운 어떤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요한 어떤 업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시장을 또 분위기로 환기시키면서 또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점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됐고, 또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또 돌아서는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면밀히 분석해서 또 예민하게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시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